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교재로 319쪽입니다. 이번에는 319쪽에 논지의 전개 방식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도대체 글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다시 여기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연역적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냐, 아니면 귀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열서식으로 할 것이냐 등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논제의 전개 방식을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 먼저 일반적 통념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나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화했다. 글쓴이 스스로가 자기의 견해와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이게 반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한번 살펴보자. 뭐라고 나오냐. 있다 없다는 동사의 성격과 형사의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중요시하여 따로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동사의 관형사임이 는이 붙을 수 있고 형사에 는이 붙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릴 때 형용사는 현재의 진행을 나타내는 관형사임이 는이 붙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 특성이 있는데 있다 없다는 있는 없는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의미상 동작이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라면 그렇지 않으니 동사, 형사를 품사의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사, 형사 두 가지 특성으로 보이는 새로운 품사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 문제가 신 뭐죠? 존재사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어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사 하듯이 존재사란 품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이 두 단어 때문에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있다, 있는다, 있어라는 표현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없다, 없는다, 없어라가 불가능하니 각각 동사, 형사로 인정하는 것이 나이라 본다 해서 여기 나오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하고 존재사 설정의 불필요성 있죠. 불필요성을 제기함으로 해서 소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되죠? 상대의 의견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구체적인 예를 뽑아 나열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 갑니다. 언어의 체계를 이루는 각 항목이나 범주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변화를 입게 되면 다른 항목이나 체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 전까지 유지됐던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이래서 소위 여러 모신들로 일단 여기까지가 뭘 보여주고 있어? 언어의 역사성 중에서도 소위 나오기를 뭐냐, 언어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다음 이어서 즉, 그 다음에 즉을 보자. 그 다음에 즉이 나오면 뭐라 했지? 상술이야. 뭐라고 나오냐? 체계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말소리에서 그 예를 들어는 다음 같은 것이 있다. 중세 국어의 아모음이 처음차 소실되자 그것이 담당했던 의미분화 기능이 몇 개로 모음으로 분담되었다. 그래서 마살이 마을이 되고 삼해는 소매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랬네요. 그래서 뭘 들어주고 있어? 상술 예시에 의한 위에 나오는 여기를 제가 가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온 나는 말입니다. 당연히 뭐 되고 있지? 부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쵸?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첫 음절의 아는 아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아는 으로 바뀌었으며 어떤 것은 오로 변하게 됐다고 설명해왔다. 이러한 예를 가지고 국어의 모음 체계의 자체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서 아 모음이 소실된 결과 이 세음이 담당해야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언어 전체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해서 결국은 구체적인 사례로서 뭘 들어줬는가? 여기 나오는 15세기에 있는 아래 아가 17세기 위에
아로 변하는 경우, 으로 변하는 경우, 오로 변하는 경우, 우로 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함으로써 결국 우리 국어의 어휘체계까지 배다. 의문의 변화가 어휘체계까지 모두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말 중에서 마, 살 이런 말이 있었을 때 이것이 마, 아를 거쳐서 뭐죠? 마을로 변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음절의 아래하는 아로 변해왔고 이음절의 아래하는 뭘로 으로 변해왔다 이런 이야기야. 좀 드문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소매로 변해왔으며 우도 좀 드문 얘기는 합니다만은 15세기에 여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사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가 있지? 아를 거쳐서 뭘 넣어줘? 아우 이렇게 옴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아래 아가 여기 나온 우로 변한 걸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반대사를 해서 논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5번, 6번, 7번 쭉 읽어보시고 7번 주어진 자료를 분류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예시 문제를 보자. 아이랑이란 미녀는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약 30여 종 가까이 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의 pon주 아이랑을 비롯하여 강원 아이랑, 정선 아이랑, 밀양 아이랑, 진도 아이랑, 해주 아이랑, 원산 아이랑 등을 들 수 있다. 거의 각 도마다 대표적인 아이랑이 있으나 평안도와 제주도만은 없을 뿐인데 그것은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최근에 울릉도 아이랑까지 발견될 정도로 실제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요인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랑의 지역적 분포를 먼저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그런데 이들 민요는 가락과 가사의 차이는 물론 후렴의 차이까지 있는데 그중 청선아이랑은 느리고 구성대에 비해 밀양아이랑은 흥겹고 힘차며 진도아이랑은 서글프면서도 해학적인 멋이 있다. 서울아이랑은 이들의 공통점이 응집되어 구성지나 서글프지 않으며 또한 흥겹지도 않은 중간적인 은근한 느낌을 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서울 아이랑은 그 형성 시기도 지방의 어느 것보다도 늦게 이룬 것으로 짐작된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뭡니까? 각 지역 아리랑의 특성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보신 대로 뭐하고 있지? 분석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주고 있어? 비교, 대조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 글이 진술될 수도 있다. 그죠? 자,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사실의 대조와 검증 작업을 통해 설득할 수도 있고 자문자답 형태도 있고 대조와 역설의 방법도 있다. 이번에는 뭐죠? 부정을 재부정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322쪽의 맨 하단의 예시를 보자.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정의되고 있죠.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국민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정치적 원칙이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하신 뭘 보여주고 있어? 법치주의의 개념 또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사 법이 있더라도 절대군주나 독재체제에서는 왕이나 권력자 말이 곧 법이었다. 설사 법이 있다 하더라도 통치의사에 따라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신 대로 법치주의가 어겨진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에는 대통령이 헌법 기능을 중지시킬 수도 있었다. 대통령은 헌법을 초월하는 최고 기관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법 대신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일단 여기까지 뭘 보여주고 있어?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라면은 뭐가 되죠? 이의 예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마지막이야. 법치주의에서는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는 법에 의해서만 국민을 지배 통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마지막 문장이 결국 뭐죠? 주제문이에요. 마지막 문장의 결국은 주제문이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이거야. 그죠? 다음. 그래서 부정을 재부정함으로 해서 긍정의 결론을 얻는 경우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대로 법 취지가 어겨진 경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어쩌죠? 여기 나온 주점을 제시하고 있네. 다음. 이어서 문단 단락쓰기다. 이미 단락을 쓰기 위해서는 통일성, 일관성, 논리성, 완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중심화제. 가끔 시험 문제 다음에 중심화제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쵸? 그래서 제시하는 중심화제는 무엇이냐 이런 게 나와지고 있는데, 글을 읽으면서 맨 먼저 어휘에 초점을 맞춘다. 각 문단에 반복되는 어휘에 유의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겠습니까? 글을 읽으면서 밑줄 긋거나 네모 치거나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제목이 중요해. 중심화제는 글의 제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첫 문단은 중심화제가 제시된 경우다. 다음, 글쓴이 입장에서 집필동기나 의도와 관련지어서 그 핵심을 파악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다. 미국의 생태학자 드와이트 플링거는 물과 공기 그리고 빛과 소리처럼 흐르는 것은 하나같이 오염물질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언어도 예의가 아니라고 밝힌다. 실제로 환경위기나 생태계위기 시대 언어 오염은 환경은 못지않게 아주 심각하다. 환경오염이 자연을 죽음으로 몰고 가듯이 언어오염도 인간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가 읽을 때 어쨌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네 번째 줄이야. 네 번째 줄 다시 읽습니다. 실제로 환경위기나 생태계위 시대 언어오염 네모. 여기에 이미 박스가 쳐져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 보신 대로 뭐라고 있느냐? 화제의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화제의 유도를 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 확장된 비유인 유추, 환경오염을 통해서 뭐죠? 언어오염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뭐가 있어? 언어오염이란 말이 박스로 딱 쳐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핵심 어구거든. 만약에 이 글에서 핵심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뭡니까? 여기 나오는 언어오염이어야 됩니다. 다음. 그동안 말하고 글 쓴 방법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말하거나 글을 쓸 때는 어느 정도 격식정신을 갖추었다. 그러나 구어든 문어든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글은 불과 수십 년 전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것과는 달라서 마치 정보문이나 쇼핑 목록을 적어놓은 쪽지와 같다. 전통적인 의사소통에서 무엇을 말하냐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말하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무엇을 말하냐가 앞쪽에 나선다. 그러다 보니 말이나 글이 엑셀로 찍은 사진처럼 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대로 언어 오염을 구체화해 주고 있어요. 타시학에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문단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 323쪽의 첫 번째 문단에서 언어 오염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보시는 뭐죠? 현대 언어 생활의 비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현대 언어 생활을 비판해주고 있어. 그래서 뭐지? 어떻게 말하냐는 없고 무엇을 말하냐만 남아있는 언어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전자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영상 매체가 활장의 매체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미지의 왕국을 세우면서 언어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간다. 자, 언어 오염이 왜 심각한가? 그렇죠? 언어 오염이 왜 나타났는가?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오염이 생겨나듯이 언어오염도 문명에 발달하 자연스러운 언어현상이므로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컴퓨터를 통해 통신어에 따른 언어오염은 이제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오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환경재앙을 막을 것이 불보시 뻔한 것처럼 언어오염도 인간 영혼과 정신을 멍들게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예 의사소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언어재앙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왔다 해가지고 여러분 보신 대로 뭘 야기하고 있는가?
소위 언어 오염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언어 오염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왜 우리의 국어를 언어를 순화해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주고 있어? 언어 순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언어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핵심어를 써라고 한다면 이걸 써야겠지만은 만약에 핵심어 구를 써라고 한다면 이게 답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그러나 주제문은 뭐죠? 결국은 언어 순화의 필요성이란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쵸? 이렇게 봐야 된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필자의 지필의도야. 필자의 지필의도 밑줄. 밑줄 쳤어요. 결국은 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제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주제문 여러분에게 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표출되는 거야. 그죠? 뭐라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표출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맞지? 다음. 이어서 이번엔 핵심 내용 파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 다음에 예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아무래도 예시 문장을 읽어보면서 여러분하고 보는 게 조금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어서 자, 거기에 나오기를 이번엔 통계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막강한 이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자, 그러나 동그라미. 내가 뭐라 했어? 그러나가 들어가면은 그러나 뒤에 오는 말이 이 글의 주제문 또는 논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도구나 방법이 그렇듯이 통계 수치에도 함정이 있다. 그 다음 함정에서 밑줄.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통계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구와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자, 뭐지? 이 부분에 밑줄을 쳤으면은 가로를 열었다 닫고 뭐라고 써야 돼? 정책명제라고 해야 돼. 이미 이야기했죠. A는 B해야 한다의 꼴로 나타나고 있는 이 글 전체의 주제문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시 이야기해서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야.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화제의 도입이라면은 근데 어쩐다고 그 통계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통계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구와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게 이 글 전체의 주제문이야.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뭡니까? 논거야. 논거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죠? 사실 논거에 해당하여 대단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줌으로 해서 결국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제문을 먼저 찾아서 밑줄을 쫙 그어놓고 그 밑에 무엇이 나타난가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자, 이하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내용의 사실적 이해야. 그러면은 공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지문을 줬단 말이야. 이 지문 보고 이 글에 제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또는 뭐 있습니까? 다음 이 글에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은 그렇죠? 이런 것들 그 글을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런 식의 표현 있죠. 이런 것들을 끊어가면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리했을 때 뭐가 나오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327쪽에 탐구학습 보세요. 그 탐구학습을 보시면은 다음 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 글에 제시된 것은 언급된 것은 다음 글에 나타난 내용이 아닌 것은 같은 문제야. 전부 다 같은 문제야. 자, 갑니다.
언젠가부터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 온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의 진화인 것 같다. 한 제품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최신형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구매 즉시 만기가는 희열이 얼마 안 가서 뒤로 밀리는 허탈감으로 곤두박치는 것도 시간 문제이다. 잠시라도 흐름에 무관심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스피드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는 두 가지제. 첫째,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렇죠? 다음. 그런데 음악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클라이막스인 경우 잡기 어렵다. 멜로디가 전개되다가 쉬기도 하고 화음의 갈등과 화합이 있고 슬픔과 방황, 아름다움을 거쳐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가 서서히 가는 끝맺음이 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 이런 이야기야. 결국은 음악이라고 하는 선 높낮이가 있고 장단이 있으며 그렇죠? 또 쉬었다 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 세상이 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랬을 때 1번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2번 음악의 정기현대사의 변화와는 다르다. 현대 사회는 무조건 앞으로 직진만 해. 그러나 음악은 어쩌지 높낮이가 있고 쉼이 있고 빠름이 있고 느림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달라. 스피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하려는 태도를 가졌는데 이런 진술은 없었어요. 요즘에 느림의 미학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느림의 문제도 많이 중시하거든. 그치? 그러므로 3번은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야. 4번 스마트폰은 진화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를 보여준 극단적인 예이다. 그쵸? 다음,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쵸?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 지문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글에 쓰인 내용이 아닌 것은 할 때는 여기 나오는 1, 2, 3, 4, 4에서 이걸 먼저 읽으세요. 먼저 읽으시고 여기에 나타난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고 읽으면서 여기에 현대사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있으면은 1번, 3, 4로 내. 그렇게 해서 거꾸로 풀어. 거꾸로. 1, 2, 3, 4를 먼저 읽고 위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위에 7을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합되는 것이 아주 쉽게 나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라 이런 이야기야. 다 이어서 자,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단 나누기부터 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봤네. 굉장히 지루하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6, 7시간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시간 가까이. 그런데 이 시간에는 언어 실제의 마지막이에요. 언어편의 마지막이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가 나오죠? 328쪽에 말하기가 나와. 말하기가 나와. 제일 쉬운 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편에서는 제일 쉬워.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재로 잠시 어디로 왔냐? 330쪽이에요. 330쪽에 맨 하단에 토론과 토의가 있어. 그랬을 때 토의와 토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집단사고 과정을 거친다는 점. 둘째, 민의적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다. 다음, 토의는 뭐죠? 공통된 인식을 가진 이해 당사자가 등장하지만 토론은 찬반의 대립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토의는 설명의 과정이 중시되지만 토론은 설득의 과정이 중시된다 이런 이야기야. 토의는 협력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과정,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뽑는 거지만은 토론은 뭐야? 너가 옳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림을 내세움으로 해서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토의의 종류는 잘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토론의 종류는 시험에 잘 나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은 여성의 군 징집 여부야. 자, 여자도 남자처럼 강제로 군대에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가는데 이렇게 쓰면 말입니다. 이건 반드시 뭘 가져오지? 찬반의 대립 논쟁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찬반의 대립을 가져오게 돼 있으면 이건 설득의 과정이야.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을 찬성하는 사람을 해. 설득해야 돼. 그러므로 이건 어디에 적당하지? 토론에 적당하다. 그러면 같은 논제지만은 여성의 징집
방황.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해와 아리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건 이미 뭡니까? 여자도 군대 가기로 결정이 돼버린 거야. 근데 여자들은 도대체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병과에 여자를 집어넣을 것이냐? 병과에 배치할 것이냐? 그 다음 여성들의 군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러한 등등을 가지고 남자가 말이야 20개월 군대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도 20개월 똑같이 할 것인가? 여성이기 때문에 15개월로 줄여줄 것인가? 에이 똑같이 하자. 아니야 15개월만 하자. 그럼 어중간하게 18개월 하자. 이렇게 조정을 해가는 거야. 이렇게 조정을 해가는 것은 너의 의견이 옳으냐 나의 의견이 옳으냐가 아니라 왜 그러냐를 설명함으로 해서 토의의 논제로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끔 시험 문제에 토론의 논제와 토의의 논제가 나오는데 이건 찬반의 대립의 1대1이지만은 이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하나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는 토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328쪽이야. 328쪽에 뭐가 나오냐? 말하기에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개념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집단사고 과정을 거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형태를 우리는 토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랬을 때 특징에 보니까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공정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소수의 의견과 지식도 존중한다. 공동의 협의를 통한 집단사고 민주적 과정이다 그랬네. 거기 과제 보니까 논제. 오늘 도대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논제. 두 번째, 먼저 논제를 파악하고 논제를 분석한다. 토를 진행하고 결론을 뽑아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랬을 때 거기 나오는 토의가 나왔는데 토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네. 거기 보니까 제가 토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야? 심포지엄. 먼저 거기 나온 심포지엄 나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기 나오는 심포지엄을 뭐라 하냐? 이렇게 오면 좋아. 우리가 통상 전문 토의라는 말을 써. 심포지엄 우리가 전문 토의라는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야? 거기 보세요. 뭐라고 나와? 집단적이며 학술적 논제를 다룬다. 전문적이고 학술적 논제를 다룬다. 두 번째, 3, 4명의 전문가가 강연시로 발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3 내지 6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청중과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설명을 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O라고 써. O 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 나오는 심포지엄은 청중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야. 아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논제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죠? 직접적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아니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걸 쓰면은 우리는 쓸 수가 이야기를 제대로 토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다음 이어서 포럼입니다. 이때 포럼은 이렇게 오세요. 뭐라고? 공개 토의다. 포럼은 공개 토의다 이렇게 오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럼 디스커션 공개 토론이라는 말을 쓰고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 그렇죠? 다음 처음부터 청중의 참여라고 나오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거기 나오는 2번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가로 열고 문답식 토의란 말을 써요. 물론 청중이 물어보기 전에 여기 나온 연사가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강연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처음부터 문답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음 사회 일반의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문제에 적합한 토론이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청중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논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회자의 적절한 운영이 없을 때는 산만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이 가장 중시된다. 그러므로 결국은 뭐죠? 거기에다가 O에다 이렇게 써. O 써가지고 개방성은 탁월해요. 아무나 참여가 가능해. 그러나
저요 해버리면은 서로 의견을 발표하려고 하면 산만해지고 또 의견이 중복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패널입니다. 패널은 이렇게 외워. 배심토의라고. 패널은 배심토의라고 외우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이했을 때 주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 혹은 어떤 일에 대비하고 있는 대표자나 배심원들이 토의하고 시사 문제나 전문적인 문제의 이견의 조정수단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의회에 가장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 나온 배심원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대표자라 그래. 이런 대표자의 1차 토의. 1차 토의가 있고 이어서 청중과 질의응답이다. 청중과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이야기야. 이거 가지고 우리는 패널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다섯 번째 이번엔 원탁토라는 게 나와서요. 원탁토는 신명대의 소규모의 인원이 참가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두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토의하고 다양한 화제를 선택한다는 점, 사회자나 청중이 없다는 점, 그렇죠? 다음 의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가자나 토의에 익숙치 못한 경우에 산만성에 부담이 있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이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죠? 원탁 토의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5번 서가 또 5번 뭐라고 쓰냐? 그렇죠? 비공개성.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성. 뭐 있지? 이 말 써줘. 이번에는 거기 나오는 비공개성, 자율성, 평등성 이런 것들이 중시된다. 비공개성, 자율성, 평등성 이런 것들이 중시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말입니다. 토의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보자. 만약에 여기 나오는 심포지엄은 반드시 이 말 외워줘. 전문가 강연시란 말을 써줘. 전문가가 대체로 6명 이하거든. 6명 이하의 전문가가 강연식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심포지엄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 나오는 포럼을 묻잖아. 그럼 반드시 이 말이 따라와야 돼. 공공성, 공개성이란 말이 따라와야 돼요. 공공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거야. 공공성, 공개성이란 말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 나오는 이것은 뭐죠? 우리가 배심 또는 대표자란 말이 반드시 와야 돼. 배심원 또는 대표란 말이 반드시 와줘야 돼. 다음, 원탁 토의는 비공개성, 자율성, 평등성이란 말이 필요하다. 원탁 토의는 비공개성, 자율성, 평등성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야. 이리했을 때 여기 나오는 심포지엄부터 여기 나오는 패널까지 말입니다. 누가 필요하지? 거기 나오는 연사 또는 전문가가 필요해. 전문가가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누가 필요합니까? 사회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여기는 달라. 원탁 토의는 누가 있죠? 토의 참가자가 있어요. 10명 이하여야 돼. 참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의장이 사용될 수 있어요. 국회의장도 있죠. 이때 나온 사회자와 의장의 공통점은 첫째, 뭐죠? 논제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 말 써요. 균등성을 유지한단 말 써. 발언 시간의 균등분배, 발언 내용의 균등분배, 발언 기회의 균등분배야. 한국의 여성 문제를 토의한다 해가지고 여자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20대에게만 주고 60대에게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 외국 여성에도 발언 기회를 줘야만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논제 유지와 토론 기회, 토론 시간, 의견의 발표 기회, 그 다음에 발표 시간 등의 균등 분배다. 이것들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 뭐냐? 차이점 뭐냐? 여기 나오는 사회자는 말입니다. 뭐죠? 절대 중립이야. 절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국회의장은 말입니다.
의결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한국의 국회의장은 전통적으로 뭡니까? 기권합니다. 그런데 원래 의장은 말입니다.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토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사회자는 절대 중립, 의장은 여기 나오는 캐스팅 보트로 역할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으면은 그 옆에 책 날개에 있는 문제가 바로 풀려요. 거기 나온 날개에 나오는 문제가 바로 풀린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그렇게 봐줘. 다음 이어서 보면 토론이야. 여기 나온 토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토자가 구할 토자야. 구하는 거야. 그렇지? 뭐야? 말 그대로 의견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토론은 똑같아. 구한다는 건 같은데 이번엔 논쟁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토의가 내 의견은 이래 하고 이걸 토의의 과정이 되면서 여기 나온 토론의 과정은 내 의견은 이래 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설명이지만은 이건 아니야. 무조건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뭐야? 설득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2번 봐봐. 330쪽에 2번에 오는 1차적 목적은 상대방의 설득에 있다. 궁극적 목적은 집단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A라는 의견이야. 무조건 내 말이 옳다라고 하고 상대의 주장을 논파하고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해서 의견의 일치를 가져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토론에 참가자는 찬반의 대립성이 탁월해야 돼.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한국 여성의 강제 징집 여부 이러면은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냐 안 가냐를 가지고 찬성한 측은 반대하는 측을 논리적으로 파괴하고 반대하는 측은 찬성한 측을 논리적으로 파괴해서 양자 태결의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3번의 요소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4번에 뭐가 나와서 토론의 종류의 첫 번째 2인 토론이 나왔어요. 여기에 A가 있고 말입니다. 여기에 B가 있어. 여기에 사회자가 있어요. 이 사회 중심으로 상대가 주장을 내세웁니다.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 하면 여기 나온 뭐죠? 여기 나온 논파하는 겁니다.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파괴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A가 다시 뭡니까? 논파의 과정을 해요. 뭘 논파하지? 이걸 논리적으로 파괴해. 그리고 자기 의견을 재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죠? 여기 나오는 2인 토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2인 토론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 뭐죠? 토론의 집중성이 강조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치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토론의 집중성이 대단히 강조된다 이런 이야기야. 맞지? 그런데 비해서 이번에는 뭐가 있지? 직파 토론이야. 그런데 직파 토론 말입니다. 이게 2인 토론의 직파는 1대1인데 비해서 여기 나온 직파는 말입니다. A라는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가, 나, 다 세 사람이 여기는 A, B, C 세 사람이 5사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나온 가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다는 이렇게 했을 때 대체로 가는 여성을 군대에 보냈을 때 가져오는 경제적 측면을 이건 어떤 사회적 측면을 얘는 뭐죠? 군사적 측면을 다룰 수 있어요. 그렇죠?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그렇죠? 군대를 유지하는 경제의 비용의 문제도 있고 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의 문제도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20대부터 25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군대에 가버리면 이 사회가 공동화 현상, 텅 비어버리거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직파는 좀 뭘 가져올 수 있어?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1대1이 집중성을 가져온 데 비해서 여기 나오는 직파는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2인 토론이 집중성을, 이건 다양성을. 그치? 다음. 이어서 반대 신문식이야. 법정에서 말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여기 나오는 검사와 변호사가 있거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검사가 여기 나오는 뭡니까? 변호인 측 증인에게, 여기 나오는 변호사가 여기 나오는 검사 쪽 증인에게 서로 반대로 질문하는 것이다. 이때는 상대가 예 그래요라고 늘 예스란 답을 뽑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야. 장관이 참여했지만 토론 거의 시험에 안 나와. 단지 토론과 토의가 시험에 나와. 그러나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여기는 심포지엄, 포럼, 패널, 원탁, 토의의 차이점이 뭐냐? 심포지엄과 포럼과 패널과 원탁, 토의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온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재로 329쪽이야. 329쪽의 맨 상단이야. 거기 나오죠? 탐구학습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온가? 공공성, 공개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포럼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 있어 여러분 자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걸 뭐라 그래? 공청회라 그래. 이러한 공청회는 거의 대부분 이 포럼 형태를 빌려 쓰는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시행하고 있을 때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공청회라고 하는데 이 공청회 모두 포럼의 형태다. 다음.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 봐봐. 탐구학습에 그 밑에 탐구학습을 이 말만 외우라니까 전문가가 강연식으로 주제 발표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이것과 이건 전혀 별개다. 세미나는 뭐야? 집단 학술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게 세미나와 심포지엄은 같은 것이 아닌데 대학에 가면 말입니다. 프랑카드에 가끔 붙어있기를 세미나와 여기 나오는 심포지엄을 혼용해 쓰는 경우나 또는 잘못 쓴 경우가 있어요. 세미나는 집단 학술적 연구를, 그렇지? 여기는 이거 심포지엄은 토의의 한 형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심포지엄은 전문가 강연식, 포럼은 공공성, 공개성, 패널은 배신 대표자, 원탁은 비공개성, 자율성, 평등성. 이 말만 외우고 있어도 한 문제를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다. 자, 이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언어 실제 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설명문, 논설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논거란 무엇이냐? 우리가 글을 어떻게 바르게 쓸 것이냐? 바르게 쓴 문장은 무엇이냐? 쓰기, 그렇죠? 읽기, 지문의 독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 국회 사무처와 법원직은 두세 문제 출제가 됩니다. 시간을 투자한 데 비해서 많은 점수를 얻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주 문제를 풀어보고 자주 저처럼 문단을 끊어보고 해보시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번 문제를 또 뚝뚝 끊어가면서 우리 교재를 다시 펴놓고 확인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 편해지겠네요. 왜? 이제 문학편이니까. 이제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니까 과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정말 고민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